11월 3주차 주간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 목적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공제보험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입니다. 2억 원짜리 공제보험은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줄 수 있는 손해보상금 총액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자들이 보증보험 2억 원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와 낙찰 금액을 나눠야 해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금액 규모는 줄어듭니다. 결국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즉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최선이며 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주택은 아예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기 신도시 집값 상승 예상. 오늘의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이른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총선 앞두고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산 킨텍스 및 성남 임해역 주변 단지들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는 GTX 개통 등의 호재와 함께 집값 상승이 예상됩니다. 특별법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고 안전진단 기준 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 벌써부터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즉 재초안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과를 볼 것입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30 영끌족의 위기. 오늘의 뉴스입니다. 대출을 모두 활용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던 2030이 대거 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집값은 크게 떨어지고 금리는 치솟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세가 주춤하고 정책자금 공급이 늘자 다시 집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이례적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비용 부담이 작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고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2030의 주택 매수 패턴은 주식에서의 뇌동매매와 유사합니다. 이들은 집값이 상승할 때 사서 하락할 때 매도하며 이에 따라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부채 비율이 높지만 빚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세대라는 평가입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남권 거래 규제 해제. 서울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 및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여전한 데다 고금리 여파로 거래가 위축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현재 임대료로는 대출 이자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임대 선호가 떨어지는 단독주택과 빌라 시장도 상승 거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호재가 없는 일반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년 GTX 등 호재, 집값 상승 신호일까?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를 비롯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주요 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를 보이지만 신규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내년 3월부터 2028년 하반기 이후까지 수서에서 동탄,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서울역에서 수서, 삼성역 정차 등이 차례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 특히 파주 운정 신도시 및 화성 동탄 신도시가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지하철 8호선 연장선, 홍성 송산선, 부전 마잔선 등이 개통 예정으로 지방 도시들의 가치도 재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장사 4분기 실적 개선 예상.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4분기부터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업종의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HD한국조선해양, S-오일, 한국전력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적자 규모가 컸던 반도체와 유틸리티 업종이 작년에 비해 선전하면서 상장사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10월에 국내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이는 등 최근 주요 지표가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도 실적 개선을 대변합니다. 반면 경기는 개선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나 4분기 실적 전망은 예측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망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꼼수 가격 인상 잡는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생활필수품 가격 꼼수 인상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맞아 호텔 케이크, 공연 등 고가 프리미엄 서비스가 등장하고 식품 가격이나 움직임도 약해 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및 값싼 재료로 바꾸는 스킨플레이션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물가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한번 올라가면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먹거리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밀을 비롯한 일부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지만 설탕과 원유 가격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